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강의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내 매장을 시키는 급여 절약과 직원 채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통적으로 급여를 운영을 하시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직원을 직접적으로 채용을 해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관리 아웃소싱과 페이롤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직원 관리 아웃소싱은 저희가 이제 직원 채용과 직원 관리, 급여 관리, 인사 노무 관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전국의 96개점 367명의 판매사원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저희가 쌓았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페이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병원, 제조사,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매장 쪽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페이롤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롤이라는 뜻은 급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페이롤 서비스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발생되는 제반 업무를 일으킵니다.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제반 업무가 무엇이냐? 그냥 직원한테 급여를 주면 끝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급여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가산수당, 연차관리, 사회보험 관련 업무, 그 다음에 연말정산 및 인건비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매장의 수익이라든지 직원의 운영 방식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급여 사항을 검토 및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급여를 운영하고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컨설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현재 페이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매장 사례로 인건비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매장은 2019년 12월 9일 날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월 급여가 월 평균 9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당 월 평균 금액이 1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매장의 인건비를 매출액 대비 20%를 잡냐 25%냐 잡냐에 따라서 목표 매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5%로 잡았기 때문에 목표 매출이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도식화로 한번 본다면은 자, 이 형광색 그래프가 목표 매출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빨간색이 실제 일어난 매출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연도 2월에 코로나가 발생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직원 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갑자기 목표 매출 대비 실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건 뭡니까? 수익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원 조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인건비 분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시면은 나중에 열심히 잤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돼. 이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최적의 인원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인건비 분석의 목적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을 도출하는 것과 매장 상황에 따라 목표 대비 인건비 비율을 25%, 20%, 18% 이거는 점주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매장에 맞는 적정한 인건비를 도출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직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여러분들께서는 법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채용 공고를 올릴 때에는 개인 정보를
거기에 표시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써야 되는 인원이 남자고 젊고, 예, 그리고 일단도 뭐 체격도 좋고 이런 친구를 원하고 싶다고 해서 채용 공고에 이 내용을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채용 광고 내에서는 용모, 키, 몸무게, 체중 등을 그 안에 표시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채용 과정과 채용 확정됐었을 때 채용 공고사항의 내용과 채용하는 과정이나 채용 끝난 다음에 딴 얘기를 해서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정확하게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상황이 바뀌어서 야 이러이러니까는 우리가 이번에 근무하는 게 8시간 근무가 아니라 9시간 근무인데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보통적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스크랩을 해요. 캡처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내가 채용이 끝난 다음에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말씀을 바꾸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신고할 수도 있어요. 예. 위반했었을 때 얼마죠? 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올리실 때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방에 있는 친구들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힘을 쓰니까, 예, 나는 남자로 하고 키도 좀 커야 되고 결혼 예정자는 신혼여행 간다고 결혼식 간다고 쉴 수도 있으니까 그거 다 빼야 돼. 예. 주말에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는 친구는 안 돼. 예. 여기에서는 외국어를 잘해야 되니까 중국 애들이나 아니면은 외국 사람을 써야 되겠어. 나는 중알부 보니까는 쥐띠랑 안 맞아. 실제적으로 쥐 지원 금지라고 공고상에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 부분이 다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업무 내용을 쓸 때 콜 업무, 계산 업무, 상품 지열 이렇게 공고상 내용으로 쭉 써요. 예.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직원들은 콜 업무라는 것은 계산 업무랑 상품 진열만 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사장님 더 열심히 할게요. 채용이 됐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자 이런 걸 시키죠. 계산 업무 시키고 상품 진열 시키고 재고하기 시키고 발주 업무 시키고 매장 청소 시키고 주방 청소 시키고 창고 정리해요. 그럼 여기 직원이 뭐라고 해요? 아니 공고상에는 계산 업무랑 상품 진열만 했는데 왜 이런 걸 시켜요? 저 관둘래요. 할 얘기 없어요. 예. 공고상의 내용을 올릴 때에는 그분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써놔야 그분이 채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딴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공고를 올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적으로 직원들을 채용을 올릴 때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을 많이 이용하는데 알바몬에 있는 메인 화면이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예. 근데 요 크기를 확대를 하다 보면은 자, 전체 알바 구인 광고가 10만 건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의 알바는 14,000건이 지금 현재 새롭게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내가 알바몬에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이 공고는 과연 어디로 들어가냐? 지역별 알바로 들어갔었을 때 여기에 제일 끝에 메인에서 봤었을 때 요 끝에 대부분 공고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죠. 네. 그러면은 제일 최신에 올린 게 8분 전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올린 게 12분 전에 올린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다 보면은 12분 전, 17분 전 나오고 페이지 수가 다시 여기 또 나옵니다. 내가
공고를 올린 다음에 1시간이 되면은 내 공고가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나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직자가 내 공고를 보기 위해서는 페이지 수를 여기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구직자들이 내 공고를 많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공고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보셨다시피 내 옆에 있는 매장도 내 뒤에 있는 매장도 같이 직원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올립니다. 그분들이 다 알바몬이나 알바 천국에 올렸었을 때는 나의 경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구직자들한테 조금 더 선택받을 수 있는 공고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대부분의 공고를 올리실 때 직원들한테 직원 구인 공고를 올리실 때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동경식당 홀서빙 직원 모집합니다. 네. 호호식당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네. 이거는 다 이렇게 올려요. 네. 내가 만약에 뭐 만나식당이라고 하면은 만나식당 홀서빙 직원 모집합니다. 다른 식당과 다른 매장과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앞에서 볼 때 어떻게 보냐? 내가 얘네들이랑 똑같은 시급을 주고 진행을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유인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냐? 여기랑 가까워요. 두 번째로 급여는 이만큼 주고 우린 휴무가 이만큼이나 돼요. 네. 내가 이분들이랑 이 매장들이랑 차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고 제목을 바꾼다고 하면은 그만큼 구직자들이 내 사이트에 클릭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자, 지원자가 몰리는 채용 공고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조회수가 2070번입니다. 네. 뭐 전체 지원자가 55명이고요. 이렇게 지원자가 몰리는 채용 공고는 무엇일까요? 경기도 파주인데. 네. 결국은 직원을 모집할 때 지원자가 몰리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돈 많이 주고 짧게 근무하면은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정해진 급여가 있고, 정해진 시급이 있고,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매장의 장점을 어떻게든 어필해야 돼요. 공고 제목에 다른 매장과는 조금 틀린 뭐라도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면접자나 지원자한테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옆에 있는 매장도 공고를 올리고 저도 공고를 올렸는데 제가 면접자한테 그 지원자한테 전화해서 내일 몇 시까지 오세요 하고 전화를 끊는 거와 이 매장에 계신 점주님이 지원자한테 우리 매장은 어떻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고 네가 왔었을 때는 어떻게 해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쭉 얘기를 해주고 내일 면접 볼 수 있니? 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 과연 지원자는 어느 매장으로 갈까요? 네. 같은 시급에 같은 조건이라면은 친절한 사장님한테 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보통적으로 지원자가 면접을 보러 올 때 날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면은 지원자가 면접 볼 확률이 보통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계속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 전화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야만이 그나마 내가 원하는 직원을 면접을 볼 수 있고 채용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안 되나, 자꾸. 자, 이거는 지금 알바 천국 광고인데요. 보통적으로 우리 매장에서 직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이 광고를 보면은 고개를 많이 끄덕입니다. 예. 저 역시 판매 매장에서 저런 친구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 매장 창고에서 근무 않고 유튜브로 영화 보다가 들킨 경우도 있었고요. 예. 매장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노닥거리는 게 CCTV에 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기 광고상의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했었을 때 이 아르바이트는 어떤 의미냐, 사장님이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와 직원이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의 차이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은 임시로 하는 일, 부업으로 순화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아르바이트를 뽑지만 일은 직원처럼 하길 원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 임시로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사장님과 그 직원 간의 갭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런 구직 사이트에서도 약속한 시간을 딱, 약속한 일은 딱인데 반대로 뭐예요? 약속한 시간만, 약속한 일만, 예? 알바는 알바답게만 딱 그것만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것도 안 하니까. 예. 보통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 공고를 올리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정석된 이력서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본인의 얼굴이 나와 있고, 이름이 나와 있고, 경력사항이 나와 있고,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자기소개서도 나와 있죠. 예. 하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릴 때 여기에 붙어 있는 사진을 이런 식으로 보내는 친구들이 많죠. 네.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뽑을 때 나왔던 이력서의 사진입니다. 네. 이력서에 얼굴 보려고 이력서를 보내는데 뒷모습이 나오고 있고 배경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아르바이트의 우리나라의 실정이에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의 모습이고요. 직원 및 알바에 대한 업무 능력을
우리 사장님들께서 보실 때 직원들에 대한 업무 기대치를 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70% 직원은 이 정도 일을 못하는 걸로 인식이 되죠. 50%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나 일을 못하는 걸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0%는 이만큼이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쟤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매장에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얘는 왜 이것밖에 못해? 늘 불만을 갖고 있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장님의 직원에 대한 기대치를 요걸로 바꾸면은 50% 친구는 요만큼만 잘하면 돼요. 30% 친구는 요만큼만 잘하면 되고요. 이거 10%는 이거는 이제 잘라버려야 되는 거고, 솔직히. 그러면은 결국은 직원의 업무 기대치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사장님에 대한 만족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맨날 매장에서 인상 찌푸리는 사장님은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한 그 직원에 대한 기대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이. 이만큼이 보이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니, 직원이고 관리자면 이만큼 해야 되는데 왜 쟤는 저것밖에 못해? 혼내기도 하고 호통도 치고 닭달도 했어요. 근데 저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직원이 내맘 같은 직원들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대치를 이만큼 잡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기대치를 잡고 이 친구한테 이만큼을 얘기하면은 이것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상도. 급여도 그만큼 올려야 되고. 근데 급여를 그만큼 올려줬다고 해도 이만큼 올라갈 것이냐는 그거는 아직 미지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 급여 운영 관리 및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그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물품 따위나 뭐 돈이나 물품을 주는 것을 급여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급여는 임금이거든요. 이거는 근로기준법에는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라는 거죠. 돈.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나왔을 때의 임금 지급의 원칙, 직접 지급해야 된다. 현금을 주든지 온라인을 쏘든지 직접 줘야 된다. 두 번째로 돈으로 줘야 된다. 야, 내가 우리 매장이 어려우니 50%는 돈으로 주고 나머지는 물건대로 줄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액 지급의 원칙. 내가 약속한 직원들과 약속한 그 금액은 전체를 다 줘야 되지. 자, 80%만 주고 20%는 다음 달 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 그래서 급여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급여날에는 어떻게든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장님께서 직원한테 급여를 주는 순간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의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근로기준법 안에서 급여를 줬었을 때 얘가 최저시급으로 주고 있는지, 주휴수당은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가산수당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 연차는 주고 있는지, 연차를 안 주면 수당을 주는지, 퇴직금은 잘 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벌금이나 형사고발까지 갑니다. 이게 뭡니까? 급여 지급의 주체는 사장님인데 급여 지급의 통제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원을 운영할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옛날처럼 야, 너 나 정해줬지. 그래 300만 원. 그래 300만 원 줄게. 주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상에 내가 계산한 게 맞는지 파악하고 정확하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장님이 하셔야 돼요. 왜? 내 직원이니까. 자, 2011년 최저시급이 4,320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올라요. 딱 10년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여기 사장님들 계시죠? 매장 운영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나요? 예. 보통적으로 최저시급,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발표하면은, 아, 내년에 8,720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은, 특히 그 직원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라면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최저시급을 확인하셔야 돼요. 결국 내년에는 1,500원을 줘야 돼요. 주휴수당 포함됐었을 때. 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부터 내년까지 매년 임금 증가율이 계속 올랐는데 18년, 19년 때에 가장 많이 올랐고 내년이 제일 적게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 5일 근무 8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가 2011년에 90만 원에서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82만 2,500원입니다. 이 이하로 주면은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위반했었을 때에는 이 법이 상당히 무거워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요거는 특이하게 반의사 불벌죄 미성립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직원이 신고를 하던 아니면 적발이 돼서 최저급 위반이 걸렸다. 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돈 주면은 임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거기서 합의로 해서 끝나요. 근데 이거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합의를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최저임금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로 봤었을 때 대부분 이렇게 근로자가 신고를 해요. 50% 이상. 네. 본인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임금체불,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임금체불이 생겼었을 때에는 요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데, 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돈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청구 기간이 임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3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2년 8개월 퇴사한 지 2년 8개월 만에 사장님 저 2년 8개월 만에 못 받은 돈 받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돈 주셔야 돼요. 네. 왜?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네. 그러면은 3년이 지나면은 아 이제 끝났다 안 줘도 된다 라고 생각할까요? 공소시효는 또 5년이에요. 네. 소멸시효 플러스 2년이 더 붙는 거예요. 이건 뭐냐? 네.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간이 5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고를 한 친구가 근로자가 4년 8개월 만에 신고를 해요. 저 돈 못 받았다고. 그러면은 자 신고를 하면은 나는 형사처벌 받아야 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로자랑 합의해야 되죠. 합의가 뭡니까? 돈 주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은 임금 체불의 소멸시효는 즉 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5년. 예. 진짜 2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돈 못 받았다고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보통적으로 친구들이 나가면은 본인은 모르고서 나가요. 근데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얘기를 하다 보다가 어떤 분들이랑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 그때 못 받았어. 지금 신고하면 받을 수 있대. 그래서 그때 전화하는 거예요. 난 걔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 그러면은 좋아 네 100만 원 못 준 거 내 준다. 그래 5년 전에 만약에 신고 들어가면 준다. 줄 수 있어. 그럼 주는 걸로 끝일까요? 법정이자 연 20% 가산 때려요. 이것도 같이 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임금 체불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문제는 내가 모르고 연장수당을 계산을 잘못해서 조금 못 준 것도 신고를 하면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네.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장님과의 자율적으로 결정을 했지만 적용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내가 몰랐어요.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네. 다만 예외사항으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되는 법 적용과 5인 미만으로 적용되는 법 적용이 틀리게 됩니다. 네. 자, 여기에서 근로자가 5인 이상, 5인 미만은 뭘로 잡냐? 상시 근로자 수라는 것으로 잡는데 쉽게 말하면은 근무한 인원의 총 인원 나누기 실제 근무한 영업 일수로 나누면은 그 기준을 갖고 여기가 매장이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보통적으로 그 직원분들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그 매장이 5인 미만이에요? 이상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네. 왜? 법 적용이 틀리니까. 자, 한번 보시죠. 한 달 동안 근무한 인원수를 표시를 다 했어요. 여기는 알바 4명, 직원 2명, 사장 1명 이렇게 해서 근무를 했어요. 일요일 날은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장님 사모님까지 불러가지고 일을 했어요. 자, 여기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직원 수가 몇 명일까요? 상시 근로자 수 몇 명일까요? 사장님은 빼는 거예요. 직원들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바 4명에 직원 2명에서 6명이 되는 거고요. 사모님도 임시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 4명이 직원 2명에서 6명이에요. 이렇게 쭉 카운팅을 하다 보면은 자, 2주에는 12명이 근무를 했고 이때 근무 일수는 이틀이고 2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쉬었기 때문에 가동일은 6일인데 이때는 합산했을 때 27명이에요. 이걸 한 달 쭉 계산하면은 여기 총 인원이 120명이 나오고 이때 가동일수 일한 날짜가 26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누면은 4.6명이 나오는 거예요. 4.6명이네? 나는 5인 미만의 매장이네? 5인 미만이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퇴직금도 안 주고 연차도 안 주고 야 신난다. 예. 직원들 막 시켜요 일을. 맞을까요? 자, 여기도 또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5인 이상의 날이 며칠인지 5인 미만의 날이 며칠인지를 또 따져봐야 돼요. 여기는 5인 이상의 날이 쭉 해봤더니 14일이에요. 여기는 5인 미만의 날 며칠이냐면 10일이에요. 이게 더 많네. 50%가 넘어가네. 그럼 어떻게? 근로감독관은 이 매장은 5인 이상 매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때 5명 이상의 날이 21일이에요. 5명 미만의 날이 3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매장은 5인 이상일까요? 미만일까요? 이상이죠. 네. 과반수가 넘었잖아요. 반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데 5명 이상인 날이 10일이고 5명 미만인 날이 14일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5명 이상일까요? 미만일까요? 미만이, 아이고. 네. 미만이에요, 미만. 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내 매장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그거에 맞춰서 적용이 들어가지. 야, 나는 뭐 지금 인원수 이 정도면은 5인 미만인데 마음 놓고 막 직원들 막 하고 연차수당 안 주고 막 그랬다가 네, 신고 나오면은 아까처럼 체불로 나오는 거예요. 체불. 나는 보통적으로 체불이라는 게 알고 안 주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안 준다가 이렇게 당한다니까요. 자, 보통 법정 근로시간을 많이 얘기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8시간. 주 40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 5일. 이게 제일 스탠다드 기준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래서 요 시간이 넘었니 안 넘었느니를 가지고 연장이 발생됐다 안 됐다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주휴수당은 뭐죠? 주휴수당? 보통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주휴수당. 직원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면은 요게 발생이 됩니다. 연장수당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면은 연장수당이 발생이 돼요.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하면은 야간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휴일 근로수당은 휴일인데 나와서 일을 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수당을 주는 거고, 연차를 내가 안 써가지고선 연차 대신 받는 수당을 연차수당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거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수요일 날 몸이 아파서 내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근을 했어요. 그럼 주휴수당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되죠. 예. 그러면은 이 친구가 10시부터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인데 5시에 나왔어요. 저녁 5시에 지각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래서 1시간 딱 근무하고선 퇴근했어요. 수요일 날 예를 들어서 주휴수당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여러분,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했을 때만 안 나오는 거지, 지각을 해서 1시간 근무하고 8시간짜리가 1시간 근무해도 주휴수당 줘야 돼요. 이거를 근로자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사장님만 모르시는 거예요. 아이고. 자, 또 한 번 보죠. 자, 1일 7시간 주 6일을 근무하면은 연장수당이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루에 7시간씩 주 6일을 근무했어. 연장수당 발생돼요? 안 될까요? 연장수당 발생됩니다. 왜? 8시간 초과 안 됐잖아요. 근데 주 40시간은 넘었어요. 6, 7에 42, 2시간 넘겼어요. 따라서 2시간의 연장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일 9시간 주 3일 근무했어. 야, 그러면은 3, 9, 27, 주 40시간 안 넘었네. 안 줘도 될까요? 줘야 돼요. 8시간 넘겼잖아요. 네. 하루에. 자, 아까 말한 대로
11시까지 근무하면 몇 시? 1시간 야간 수당이 발생이 되죠.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자 이게 대충 적용되는 거의 그 지금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항목이 적용되는 부분을 다 여기다 넣어드렸는데 이 항목 중에서 자 해고 예고 잘 알고 계시죠? 해고 예고가 뭐죠? 네, 해고할 때 한 달 전에 해고하는 걸 해고 예고라고 하죠. 주휴일 쉽게 말하면 이게 주휴수당입니다. 휴게시간, 퇴직금, 해고 예고 금지 기간 이거는 잘 모르겠어. 조금 있다. 법정 근로시간 이게 몇 시간? 8시간 잘 알죠? 연차 그래 연차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1년 되면 15개 연차가 나오는 거 그래요 알아요. 가산임금 아까 이 가산임금이 뭐냐면은 연장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이걸 다 합쳐서 가산임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휴업 수당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해고 예고 금지 기간이 뭔지 보시죠. 해고 예고 금지 기간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요양을 위했을 때 쉬고 있을 때 이 중간에 야 너 나오지 마 너 그만둬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끝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나 그만둬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요것 때도 이 중간에 이 과정 속에서는 절대로 해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고 예고 금지 기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임금의 70%를 지급해요. 내가 매장이 너무 어려워. 휴업을 하고 싶어. 야 미안하면 홍일동 미안하다. 내가 매장이 너무 어려워서 한 달 정도 쉬어야 될 것 같아. 한 달 후에 다시 보자. 그럼 어때요? 이 친구가 휴업수당 주세요. 이렇게. 휴업수당 임금의 70%. 요거에 따라서 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5인 미만일 때 여기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자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자가 적용 항목이 다 틀려요. 주 15시간 미만일 때에는 해고 예고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휴게 시간이라든지 해고 예고 금지 기간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주휴수당 주세요 하면은 야 나는 우리 매장이 5인 미만이야 주휴수당 안 줘도 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5인 미만인데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자는 해고예고 주휴수당 휴게시간 퇴직금 해고예고 금지기간 요거는 적용을 받는데 연차라든지 가산임금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연장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8시간 9시간 근무를 해도 연장수당을 주지 않고 그냥 9시간 근무한 것만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요. 5인 이상일 때는 주 15시간 미만이면은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만 빼놓고 나머지 적용이 돼요. 5인 이상일 때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요 부분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0인 이상일 때는 취업기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매장 직원 수가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법 적용이 아까 틀린 거 보셨죠? 두 번째,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냐 미만이냐에 따라서도 법 적용이 다 틀려집니다. 세 번째, 법정 근로시간이 초과되느냐 아니면 그 미만이냐에 따라서 가산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틀려집니다. 다른 건 모르셔도 요 세 가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아까 그거 얘기 듣고 우리 사장님께서 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직원을 운영을 하면은 복잡하네.
나 주 15시간 미만의 직원으로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주별 스케줄을 짭니다. 예. 월, 화, 수 4시간, 4시간, 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직원은 목, 금, 토로 해서 4시간, 4시간, 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잡고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4시간, 4시간, 4시간 한 주에 4시간씩 3일 정도만 근무시켜요. 예.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휴상 지급 안 해도 되죠. 연차 지급 안 해도 되죠.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됩니다. 해피해요. 그래서 주급으로 쭉 계산했더니 한 11명의 직원에 대해서 103만 800원이 나왔어요. 해피해. 근데 옆에 있는 매장에 있는 사장님은 너무 복잡해. 나 그냥 정직원 2명 쓰면서 주말 알바 쓸 거야 해서 똑같은 120시간에 대한 근무 시간을 두 사람은 8시간씩에서 40시간으로 맞추고 나머지 주말 알바를 잡아서 총 5명의 직원을 운영을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주말 알바 같은 경우에는 주 15시간이 적용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 2명에 대해서 주휴당, 연차, 퇴직금이 발생이 되죠. 네. 주급은 주휴상을 포함했었을 때 금액을 쭉 계산해 보니까 116만 8,240원이 나왔어요. A안으로서 만약에 매장을 운영한다고 했었을 때 인건비가 절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주휴당, 연차,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도 채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이 난이도는요 웬만한 사람이 뽑기 어려워요. 네. 자, 목, 금, 일 3일 근무해야 돼. 월, 화, 수 뭐 이때면서 목, 금, 토는 이때는 쉴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목, 금, 일 네. 요런 사람 구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다 세팅해서 구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사장님이 나가서 오셔야죠.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어떤 날은 매장에 갔는데 모르는 애가 내 매장에서 근무를 해. 너 누구니? 사장님이 뽑으셨잖아요. 몰라? 내 직원이 누군지도 몰라. 정신 없어요. 네. 결국은 A안 대비 B안으로 봤었을 땐 11명, 6명으로 빠지기 때문에 5명으로서 인건비는 현재로 물론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지지만 13만 7,440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집중도를 높이면서 매장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은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손님은 밀려드는데 애들은 그만두고 사장님은 정신없이 이거 하고 있고 홀에서는 개판 치고 있고 완전히 지금은 손님은 1시간 기다리고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직원을 뽑으면은 총 9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상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네. 이 근로계약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성립되는 법률 관계이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고부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사장님께서 매장을 오픈하셔서 직원을 뽑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는데 근로계약서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돌러 다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딱 보고 요거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예.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그 근로계약서가 이건 아니에요. 그냥 표준, 말대로 표준계약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 명확한 계획 일자의 표시가 없어요. 자, 근로계약 기간이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좋아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럼 끝나면 어떡할 건데? 네. 끝난 다음에 종료된다? 아니면 연장된다?
자동 연장된다? 연장되면은 1년 단위로 연장해야 돼? 6개월 단위로 연장해야 돼? 구체적인 언급이 없잖아요. 근로자와 사장님과의 계약인데 이런 부분이 막서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런 거 갖고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여기에서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해요. 200만 원.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200만 원 썼어, 교부했어요. 근데 나중에 급여날 딱 줬는데 4대보험 떼니까 180만 원 나왔어요. 180만 원 통장으로 딱 들어갔는데 직원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장님, 저 2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왜 180만 원이에요? 야, 너 그거 몰라서 그래? 보험료를 뗐잖아. 그래서 180이야. 이거 세후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세전 세후 없잖아요. 네. 계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네. 세후 없다고, 세후 달라고, 200만 원 달라고 할 때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 임금의 구성. 여기에서 보통적으로 지금 우리 페이럴 쪽에서도 하시는 사장님들이 200만 원이면 그냥 200만 원만 쓰려고 해요. 네. 그러면 200만 원 속에 뭐가 들어가요? 200만 원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쓰면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급이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급이. 구체적인 임금의 지급의 산정 방법. 네. 여기에서는 지금 지급일을 매월 며칠까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월 10일이라고 표시해요. 우리나라 급여 날이 10일이다. 그러면은 10월 1일 날 입사한 사람이 10월 10일 날 저 급여 주세요 라고 하면은 줘야 돼요. 맞잖아요. 10일 날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월 마감한 거에 대해서 이월 며칠 이런 구체적인 표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이건 별도로 시용기간이라든지 수습기간을 넣는 게 필요하고요. 퇴직 시의 인수인계라든지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도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그 페이로 하시는 점주님한테 우리 직원이 보낸 카톡 내용이에요. 자, 언제 보냈죠? 네. 오전, 밤에 12시 9분에 사장님 주무시는데 카톡으로 기습적으로 보냅니다. 뭐라고? 사장님, 저 오늘 일하는데요. 저랑 일도 안 맞고 너무 힘들어서 내일부터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밤 12시에. 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한 일당은 카카오뱅크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요. 자, 우리 점주님들 이런 매장에 계시면 이런 일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왜 전화 안 받니? 유니폼 반납해야지. 네. 이게 보통적인 레파토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회사에 내규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회사의 기밀관리, 손해배상, 퇴사할 경우 며칠 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든지 계약이 종료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복리후생 이런 것들 이 안에 같이 기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라든지 휴일근로라든지 임금의 구성,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교부했으니까 맞지? 그거에 대한 사인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근로계약서상에 다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이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요건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직원이 급여가 220만 원일 때 이 급여 항목을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대부분의 사장님들 220만 원? 뭐 220만 원 급여지 뭐. 220만 원. 딱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옆집 사장님은 잘 모르시네 저 사장님. 그리고 이렇게 적죠. 기본급 200에 10대 10만원, 차량 보조금 10만원. 그래서 220을 잡습니다. 근데 그 뒷집에 있는 매장의 사장님은 기본급을 이렇게 잡죠. 179만 5,310원에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까지 넣어서 220만 원을 잡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내가 기본 급여 항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4대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가산임금을 추가적으로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식대랑 차량 보조금은 비과세예요. 그래서 4대 보험으로 뗄 때 만약에 요 기본급으로 잡히면 어떻게 돼요? 220에 대한 4대 보험이 떼져요. 근데 만약에 식대 차량 보조금, 육아 보육수당 딱딱딱 집어넣으면은 요것만 4대 보험으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보험료의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가산임금으로 잡았을 때 이 친구는 만약에 내가 1시간 근무를 하면은 220에 대해서 1시간 근무한 수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야간 근로 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이 들어가면은 약 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달에 26시간이 여기에 연장 근로 수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1시간 정도 초과해도 추가적으로 연장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급여 항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했었을 때는 최저시급이 19년도에는 174만 원이었고요. 2000년도에는 179만 원이에요. 근데 11시간 근무했었을 때 보통 이렇게 하시잖아요. 11시간 많이 매장에서 근무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19년도에는 316만 원이 이게 최저임금이에요. 올해는 325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내용을 몰라. 사장님께서 일일 8시간 주 6일 근무자한테 야, 8시간 근무하는데 180 주는데 내가 11시간 근무하는데 300만 원 줄게. 많이 주잖아,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300만 원 준다고 해요. 이 친구가 퇴사한 다음에 신고해버리면은 이거 나머지 다 줘야 돼요. 자, 4대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4대 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조인장기보험, 고용보험이 각각 4.5%, 3.34%, 10.2%인데 2021년에 또 건강보험이 또 오르죠. 네. 사업주 3.43%, 근로자가 3.43% 이렇게 들어가고 노인 양립 조형보험이 11.52%가 올라갑니다. 내년에도 4대 보험은 올라갑니다. 4대 보험에서 근로자의 구분은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 단지냐, 근로자에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이 틀려집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 제일 많이 하시는 직원 운영 방법 뭐죠? 프리랜서. 알바들 4대 보험 들기 어떻게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까 프리로 많이 하시잖아요. 프리로. 네. 프리로 하면은 내가 4대 보험 안 내도 돼요. 직원들 급여에서 3.3%면 되니까. 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이 프리랜서 어떻게 봅니까? 회사 복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보고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 여부를 보고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유무를 봅니다. 지금 현재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는 다 근로기준법에서 봤었을 때는 직원이에요. 나는 우리 직원들 알바를 프리랜서로 하니까 퇴직금 안 줘도 돼? 연장수당 안 줘도 돼? 다 그렇게 진행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근로감독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규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휘감독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는 프리랜서는 독립된 업무를 진행하는 사장님의 업무에 상관없이 별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공단에서도 이 사람 근무 시간에 따라 상용직이면은 4대 보험 가입 안 됐네. 나중에 추징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오면은. 네. 자, 퇴사 및 요거 동영상 잠시만요. 이거? 그 다음에 예. 동영상 잘 보셨는데 우리나라랑 미국과의 그 고용노동의 그 해고에 대한 부분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바이어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잔머리 굴린 죄로 해고하면은 크게 문제가 됩니다. 네. 근로관계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 소멸이 있어요. 자동 소멸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정년 퇴임을 하면은 자동 소멸이 되는 거고, 퇴직은 사직이 있고 합의 해지가 있어요. 사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장님한테 나 그만둘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사직이고요. 그래서 사직서를 쓴다고 하잖아요. 합의 해지는 뭐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근로자도 나 그만둘 거예요. 그래, 사장님도 그만해, 고생했어. 합의 해지예요. 그럼 권고사직은 뭐냐? 사장님께서 홍길동아, 너 그동안 고생했는데 오늘까지 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그만둘 수 있겠니? 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좋아요, 저도 그만둘 거예요. 먼저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근로자가 동의했어요. 이건 권고사직이에요. 해고는 뭐냐? 사장님께서 근로자한테 너 나가! 이제 이 부분이 해고라는 거죠.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해고 예고,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날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줘야 돼요. (30일) 전까지 해고하는 해고 예고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내용을 잘 그래서 들었어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 친구를 자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아무개야, 오늘이 10월 1일인데 10월 말까지 하고 11월 1일부터는 그만둬, 나오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는 해고 예고 됐네. 그리고 그때까지 뭐 근무한 거에 대한 급여 주면 되니까 수당도 다 지급했네. 아, 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됐다는 걸로 부당해고를 신고합니다. 이래. 해고의 정당성이 뭐냐?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행위에 맞는 수준으로 집행이 돼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채용을 하면은 일방적인 해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요 해고 예고를 제외하는 대상이 있어요. 설명 드릴게요.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적용했었을 때는 3개월 근무하지 않은 이상 뭐 2개월, 계절적 업무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법 개정이 돼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는 해고 예고의 사유가 안 될 수 있어요. 적용이 안 돼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막 자르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당 사항이 이런 거죠. 천지재변, 그 다음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때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자, 이 재산상의 이유를 막대하게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말로, 야, 너 우리 회사에서 너 일분돼가지고 우리 회사가 매출이 이만큼 떨어졌고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얼마 받는지 알아?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퇴직금은 뭐 내용은 12개월 이상 근무했었을 때, 그 다음에 주 15시간 미만은 퇴직금이 적용이 안 되고,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직 사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을 하는데, 자,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장님, 제가 1년이 됐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해줘야 되는데? 해주게 돼 있어요. 빨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요. 아니면 사장님들께서 바꿔서 근로자한테, 야, 1년 넘었으니까 퇴직금 나중에 주는 건 큰 돈이니까 지금 좀 줄게. 그래서 중간정산을 해줘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12년 7월부터는 금지입니다. 중간정산이요. 근데 요 내용으로만 해당을 해서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중간정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매장에서 직원들을 운영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다 의무 보관 서류예요. 요거는 3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매장 운영하면서. 근로자 정보는 명별, 병명, 뭐 생년월일, 뭐 주소 이런 걸 쭈루룩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기초를 해놓아야 되고요. 근로계약서 보셨죠? 그리고 이거 임금 대장입니다. 이건 잘 멀리서 안 보시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급여 항목이 표시가 돼 있고, 4대 보험 여기에 공제 금액이 다 표시가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임금 대장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 명세서에 항목으로 뭐뭐가 들어있고, 지금 뭐 포괄 임금이라든지 연장 수당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안에 표시를 해서 직원들한테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뭐 고용, 해고, 승고, 휴가 뭐 이런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3년 동안 하셔야 돼요. 보관을 3년 동안. 자,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만약에 근로감독관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매장이라든지 사업체에 근로감독관이 오면은 이런 내용들을 다 요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고를 받지 않게끔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다 갖추기가. 자, 주제별 사례입니다. 현재 지금 사례별로 나와 있는 거는 저희 매장에서 실제적으로 다 경험을 했던 내용을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근무 시간 내 매장 청구해서 영화 시청에다 적발한 경우, 성희롱 피해, 직장 내 괴롭힘, 직원들과 다툼으로 동시퇴사, 매장에서 관리자랑 직원들이랑 서로 싸웠대요. 둘이 열받아가지고선 둘 다 나가버렸어요, 매장에.
그래서 매장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그냥 뭐 얘기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매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요. 우리 사장님이 매장에서 잠깐 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이 비어 있는데 직원들끼리 싸웠어. 열받아가지고 둘이 다 나갔어. 매장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직원들이 퇴사율이 왜 높은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관리자가 근무 시간에 창고에서 TV 보고 있는데 직원들한테는 일하라고 해요. 직원들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일할만 나요? 안 나죠. 퇴사하는 거예요. 성희롱 피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동성인데 여자분들 직원들끼리 엉덩이 막 때리고 옷 갈아입는 탈의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옷 갈아입는 도중에 CCTV 보이는데 밀쳐버려가지고 창피주게 하고 개인 심부름 시키고 야 나 오늘 밥맛이 없으니까 샌드위치를 사오는데 뭐 학교에서 뭐 이거 빵 셔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원들을 시키는 관리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퇴사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사장님 이유가 아니라면은 원인이 아니라면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발생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직원들한테 그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할 때 아무데나 보관하지 않고 그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잠금 장치를 통해서 직원 내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무단 이탈 시 매장 보안팀의 유니폼 위반남 이런 일 많이 생기죠. 그냥 무단 결근하니까. 근데 유니폼까지 들고 갔네? 유니폼은 회사 자산이잖아요. 전화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잠수 타요. 받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어쩔 수 없어요. 문자로 설득을 하든지 협박을 해야 되죠. 협박이 뭐 나쁜 뭐 욕을 섞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절도 횡령죄로 고발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바로 전화 옵니다. 경찰서에 너 회사 자산 가져갔으니 횡령죄, 절도죄로 신고 들어갈 테니 알아서 해 하면은 바로 전화 와요. 아니면 퀵으로 그냥 싹 바로 보내주거든요. 휴게 시간 배려된 다툼. 뭐 이거는 보통적으로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1시간 휴게 시간을 1시간 반으로 휴게 시간을 늘려 잡아줬어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직원이 휴게 시간을 점심시간을 1시간 딱 쓰고 나머지 30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매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최저임금 분쟁 위반 사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최저시급 8,590원인데 시급 10,000원으로 적용해가지고 주휴수당 안 주고 이걸로 끝냈어요. 자, 8,590원이면은 주휴수당 포함하면은 약 308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308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거 신고 들어가면은 최저시급 위반이 됩니다. 연장수당 미지급권. 사장님께서 주 9시간 근무하는 사람한테 300만 원으로서 월급을 책정을 했는데 그 항목이 기본금 300으로 딱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퇴사하면서 나 연장한 거 수당 안 줬어요 신고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다 줘야 됩니다. 아니 너랑 나랑 합의해가지고 9시간 근무에 300만 원 주기로 했잖아. 소용없어요. 근로계약서에 그냥 기본금 300으로 써있기 때문에. 자, 부분에 있어서는 요거 한번 보시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일단은요 법정 휴무일입니다. 근데 대부분 매장이 근로자의 날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날 하루 쉬어
이렇게 사장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법정 휴무일은 내가 그날 일하면은 1.5배의 수당을 줘야 돼요. 근데 하루 쉬게 하면은 0.5배가 부족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루하고 반나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일 때에는 시급 복합하기 근무 시간의 1배를 주는 거고 5인 이상일 때는 1.5배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두에 의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처리를 해야 되고요. 수습사원 부당해고 신고 사례. 예. 수습사원이 3개월 동안 수습이니까 마음대로 짤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근무평가라든지 근태라든지 업무의 적합성들을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제시를 해줘야 돼요. 보통적으로 경영상의 해고, 야, 우리 매출 떨어지니까 경영상이 어려웠기 때문에 당신을 해고합니다. 대부분 법조에서는 경영상 해고는 뭐예요? 회사가 문을 닫을 상황이 아니면 경영상 해고를 잡지가 않아요. 네.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직원분들이 사장님이랑 싸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거를 공단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못 낸 과징금 다 내야 돼요. 사대보험료. 예. 그거는 사장님 거 플러스 직원 거 플러스 과징금 이렇게 내야 돼요. 예. 그래서 프리랜서가 위험합니다. 운영하시는 게. 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시간이. 실업급여는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급 대상은 실직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한다는데 6개월이 아니에요. 개월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일수거든요.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발적 퇴사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사장님께서 뭘 준비하셔야 되냐? 실업급여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신청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 8월 28일부터 바뀐 그 제출 기한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보통적으로 근로자가 이직 확인서를 발급 신청을 요청하거나 공단에서 신청하면은 10일 이내 제출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과태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직 확인서 보통적으로 옛날엔 그랬죠. 이 친구가 근무를 잘했는데 사장님 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둘게요. 다만 실업급여 받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아, 내가 해줄게. 자발적 퇴사인데도 불구하고 공고사직 형태로 해가지고 이직확인서를 작성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걸리면은 과태료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보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을 하는데 고용지원센터가 일일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에요. 그리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만 120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에 따라 그 고용보험을 얼마나 들였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 일수가 틀려집니다. 부정수급 적발했었을 때에는 현재는 2배 징수인데 이게 12월 10일부터 5배로 바뀌어요. 요즘 실업급여 엄청 많이 받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뭐 칼질을 하다가 직원이 인대가 다치고 뭐 많이 손이 뭐 손상을 갔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전에 업무 중 수행 사고를 했었을 때 실업급여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예요? 출퇴근에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산재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 사장님은 산업재해 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근로자는 산재 지정 병원일 때는 가서 신청만 하면 돼요. 근데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닐 때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없으신가요?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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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료 네. 강의하신 거 네. 이거 뭐 인쇄물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예. 너무 많은 내용이라 예, 예, 좀 많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